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때때로 아니 자주 홀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죠. 느닷없이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의 인적 드문 파미르 하이웨이로 프로 혼행러의 인증 코스죠. 인도의 겐지즈와 네팔도 몇 번이고 갔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대중화가 되기 한참 전 그것도 다녀왔습니다. 딱히 무언가를 찾겠다는 심정은 아니었지만 길 위에서의 경험이 남자 찾아 산티아고라는 책으로 엮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가 홀로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고 못 사는 친구, 연인, 가족이 함께하지 않는 여행을 고집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휴식을, 누군가에게는 도피를, 또 누군가에게는 일탈을, 또 누군가는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떠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얼굴이 다 제각각이듯 세상 사람들의 여행의 얼굴도 다 제각각일 겁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겨울 여러분께 진지하게 나홀로 여행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정유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입금만 되면 뭐든지 쓰는 정유정 작가입니다. 입금만 되면 뭐든지 하는 건 아니고 뭐든지 쓰는. 네, 뭐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아서요. 쓰는 거 말고는 딱히 기능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온몸의 근육이 퇴화되어서 키보드를 두드리는 근육만 활성화되어 있다. 이 정도로. 간신히 키보드 정도 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혼자서 여행을 다녀온 곳이 지금까지 다 무시무시한 곳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험한 곳, 먼 곳, 그러니까 멘탈도 피지컬도 굉장히 강인한 그런 분이 아니신가요? 일단은 이게 나가면 기운이 납니다. 나가면 네. 기운이 난다는 이게 말은 평소에는 기력이 없다가 네. 배낭을 딱 매는 순간 백팩을 매는 순간 네, 배낭을 딱 매는 순간 배낭도 되게 무겁거든요, 저는. 무겁죠. 네. 일단 자세가 건들건들하게 되면서 네, 평상시의 모습은 간데없이 굉장히 껄렁껄렁한 모습으로 기운이 난 채로 다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오늘 초대한 게스트가 뭔가 껄렁껄렁하고 흔히 얘기하는 걸크러쉬, 우먼 파워, 알파걸 이런 이미지인데 정유정 작가님의 평소 모습은 직립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육만을 지니고 있는. 근데 이거를 제가 좋게 표현해 볼게요. 하늘 여리여리. 감사합니다. 예, 쉬폰 원피스 드레스가 어울리는 국민 첫사랑 이런 느낌.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이제 제가 상상력이 많은데 네. 전생에 외계인이 아니었을까. 그래 전생에 제가 살던 행성에서는 다리가 8개였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계속해 이번 보세요. 생에 네. 다리가 2개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의 아. 아니게 하늘 거리게 다니고 있습니다. 과학은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다리가 8개라면 그 행성은 아마 중력이 높았을 겁니다. 그래요? 예, 그 중력이 강한 행성에서 사셨는데 그럼 여기가 보다 중력이 약하니까 다리가 2개로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냥 다리가 8개였다가 2개니까 너무 어색해서 자꾸 넘어지거나 그런 게 아마 다리가 2개여서 기운이 없어서 그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오늘 게스트 대체 어떤 분일까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정효정 작가님의 별명이 굉장히 여러 개시죠. 그중에 일반적으로 SNS, 소셜미디어에 알려지기는 요정님으로 알려지셨어요. 저런. 아니 근데 본인이 요정으로 계속 미시지 않으셨습니까? 강연을 하실 때나 팟캐스트 같은 데 혹은 방송 나가서 라모 요정입니다. 이렇게. 네, 그게 젊었을 때 한때의 치기였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나이 들어 생각해 보니까 네. 그래도 그때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나이였구나. 지금은 조금 이제 많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정이 된 계기는 요정이 되신 계기가 있군요. 네, 이제 닉네임으로 쓰는 필명으로 쓰는 이름이 라모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라모. 그리고 제가 정 씨예요. 네. 그래서 라모 정. 그러다 보니 정라모 씨? 네, 라모 요정 뭐 이런 식으로 된 건데 딱히 요정을 노리신 건 아니었군요. 네, 누가 부르는 사람이 잘못 불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네.
그때는 제 치기 어린 마음에 어머 태어나서 요 정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꿈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요정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네. 지금은 여왕이 되고 싶습니다. 요정처럼 살다가 여왕이 되면 딱 어울리는 롤모델이 하나 있네요. 누가 있나요? 갈라디리엘.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네. 요정이며 여왕이죠. 네, 네. 네. 그렇게 언젠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야 오늘 모신 게스트 굉장히 캐릭터가 독특하다. 보통 사람은 아니다. 물론 적당 덕후에 보통 사람 그러니까 평범 그 잡채인 분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유독 독특한 분이 오신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작가님 호칭부터 정리해 보시죠.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정 작가님, 뭐 요정님? 그냥 좋아하시는 대로 부르세요. 뭐가 땡기세요? 저는 요정님이 아 그러시는지 좀 아직 좀 부끄러운데 아직은 그래도 요정이어도 괜찮을까요? 아니 나이를 먹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요정은 나이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요정도 먹는군요. 이게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요정은 나이를 먹는답니다. 이제 점점 믿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도대체 이분 직업이 작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작가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아까 입금만 되면 뭐든지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원래 본업은 방송 작가, 방송 작가시군요. 네, 그리고 여행 작가. 아 여행 작가도. 그 외에도 뭐 자질구레하게 홍보도 하고 아 기업체 홍보, 지자체 네. 홍보. 어쨌든 입금만 되면 뭐든지 음, 다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에 스크립트도 쓰시고 네. 홍보 영상도 구성도 네. 하시고 복합적으로 돈 되는 일은 뭐든지. 네, 뭐 돈이 많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네.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제가 하나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요정님을 라모 요정님을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진중한 분이십니다. 아 진짜? 아니 여기서 본인이 그러시면 안 되죠. 아, 그렇죠. 그랬나? 저는 굉장히 진중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보통 방송에서는 약간 이상한 관행이 있잖아요. 청취자 여러분에게 자기소개 해주시죠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이상한 방송 관행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이제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지만 네. 뭐 누가 해주시면 좋죠. 예, 저희는 비율적인 방식을 택하고요. 그래서 OBS 라디오 적당 덕후는 게스트를 저희가 소개해드립니다. 시작해볼게요. 네. 라모 요정 정효정 작가님은 S본부, K본부, E본부 등 대형 방송사에서 방송 작가로 활동하셨어요. 그동안 하셨던 프로그램들이 아이코 이게 고도 근면성실의 요체 같은 프로그램들이죠. 모닝 땡땡땡, 극한 땡땡땡. 아침 프로그램, 데일리 아침 프로그램은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선언과 같은 프로그램이고요. 극한 땡땡은 제작진에게도 극한을 강요하는 프로그램으로 악명 높죠. 여기까지 보면 라모 요정 정 작가님은 일자리 선택 센스만큼은 고장난 게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이번 생에 스스로를 벌주면서 환생 대박을 노리는 것일지도? 여행 작가로도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6달 동안 경주에서 로마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 네? 경주에서 로마까지요? 그 후에 책을 써내셨는데 이게 대박났습니다. 당신에게 실크로드. 이게 무려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보통 여행자들이 잘 가지 않는 나라를 참 좋아하세요.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이런 나라를 여행한 흔치 않은 여행 작가이기도 합니다. 정 작가님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셨죠. 이게 대중에게 유명해지기 한참 전이에요. 적게는 350km에서 길게는 800km죠. 한 달 동안 걸어서 이동하는 겁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난 후에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남자 찾아 산티아고. 하지만 남자는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찾아 떠난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부터 총 4회에 걸쳐 소개를 해드릴 텐데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고요. 그 외에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3달간 러시아 여행을 한다거나 까다롭다는 인도를 반년씩이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여행 스케일이 장대합니다. 이렇게 여행 이력만 들으면 천하를 호령하는 여장부 느낌이 납니다만 실제로 여장부 성격은 아니시잖아요, 정 작가님? 제가 얼마나 수줍고 여리고 그 제가 알죠. 네, 그런 성격인지 피디님 말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체력적으로도 조금 이제 약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큽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모름지기 꿈은 크게 가져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한때는 제 꿈이 왕비기도 했어요. 꽤 오래전에 그 얘기는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하셨고 네, 여자로 태어나서 네. 일국의 왕비는 되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라는 이왕이시면 생각을 했죠. 그냥 일국의 여왕이 되시는 건 어떻습니까? 왕비보다. 네, 그러려면 이제 나라를 하나 새로 세워야 되는데 네. 그때도 벌써 한 10년 전이죠. 그때만 돼도 나라를 하나 세운 것보다는 묻어가는 게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왕비를 하자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도 실제 그때로 부탄 지금 왕 이름이 뭐죠? 부탄왕? 굉장히 잘생긴 미남왕. 까먹었어. 그새 까먹으셨어요? 네, 옛날에 한때 청춘을 바쳤던 남자긴 한데 열정을 바쳤는데 이제는 덕질이 끝나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부탄 왕이 총각왕이었는데 그때 결혼을 하기 전이어서 네. 왕비 모집을 했었는데 그럼 내가 부탄 왕비에 도전하겠다라는 네. 꿈을 실제로 가지셨고 근데 노력을 안 하셨죠? 아니요, 실제로 그 전에 부탄을 갔어요. 네. 네, 근데 약간 타이밍이 안 좋아서 왕이 결혼을 하기 전에 가서 왕을 만나면 이제 발을 걸고 네. 그럼 이제 뺨을 때리고 나면 왕이 이제 나한테 이렇게 한 여자 네가 처음이야 이러면서 로맨스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로맨스가 펼쳐지기 전에 감옥에 가시겠죠. 네, 근데 제가 갔던 시점이 왕이 막 결혼을 하고 2달 후에 간 거예요. 결혼 전에 가셨어야 됐는데. 네, 비자 준비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부탄이. 그쵸. 그래서 왕이 막 이제 막 결혼을 했어. 10월 달에 결혼했는데 제가 12월에 간 거예요. 아니 그 정보를 모르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왕이 결혼했다는 걸? 결혼했다는 걸 듣고 네. 가지 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 부탄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부탄에 이제 4대 왕이 부인이 4명이다. 네. 4대 왕이니까 4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너도 희망이 있다. 네. 라고 생각. 후궁으로. 후궁이라기보다는 이제 두 번째죠. 그러니까 후궁. 후궁이구나. 네, 그러니까 중전은 못 돼도 적어도 내가 빈 정도는 노릴 수 있겠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아들은 낳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효정 작가님, 우리 아무요정님이 참 농담을 진지하게 하십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농담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부탄에 가서 왕비가 되려는 꿈을 실제로 꾸고 저는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왕비를 꿈꿀 정도로 꿈이 거창하셨는데 최근 근황은 어떠세요? 네, 코로나와 동시에 이제 거하게 망했습니다. 왜요? 일단은 코로나가 오는 시점에 제가 네. 몸을 다쳐서 입원을 하면서 한번 꺾였던 적이 있고요. 그때 운동을 하시다가 한번 크게 다치셨었죠. 네.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키보드를 간신히 칠 수 있습니다. 이건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에 조금만 부연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하시다가 부상을 당하셨는데 그때 복합골절이었죠. 흔히 네. 얘기하는 분쇄골절. 네, 그래서 팔이 세동강이 났고요. 아이고,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일상생활에 무리 없도록 네. 복귀를 잘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늦었지만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다친 것도 다친 건데 네. 그때가 코로나였잖아요. 네. 그 전에 제가 발리 여행 가이드북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연금. 끊이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를 한번 건설해 보고자. 그렇죠. 네. 평생연금. 네, 큰 꿈을 가지고 발리 여행 가이드북을 준비를 하고 취재를 하던 찰나에 코로나가 아이고. 터진 거죠.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가이드북을 저 혼자 준비한 게 아니고 현재 이제 여행사를 오래 하신 그렇죠. 네, 사장님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여행사를 더 이상 안 하세요.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접었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제가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네.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대한 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지금 여행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 여행기 같은 건 잘 보지 못했네요. 네, 러시아 관련해서는 사실 정보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저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2017년, 2019년 이렇게 2번 다녀왔거든요. 2번씩이나. 그것도 2개월, 3개월 여행을 했죠. 음.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시베리아 횡단기에 대한 여행기를 쓰고 있었는데 네.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러시아의 리을자도 꺼이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러시아 여행 가세요 여러분 러시아 진짜 좋아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행지로서는 정말 좋은 곳이긴 한데. 아니 진짜 러시아는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면 한 번들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푸틴이 빨리 좀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전쟁이 이렇게 또 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고 시베리아 횡단열차 같은 경우에는 네. 여름 러시아, 겨울 러시아 2번 다녀와서 오. 그것도 이제 글을 많이 쓰고 있던 상황이었죠. 다시 재출간될 계획은 없습니까?
발리는 아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발리는 왜요? 발리는 다시 지금 여행 재개되고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제가 재미가 없어서요. 무슨 말이죠? 그게? 제가 이제 그렇게 네. 발리 흥미가 없어서 포장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정님 이거 포장 잘못하시면은 요정님이 약간 성격 파탄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상해질 수 있어요. 라기보단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네. 큰 돈 들여서 발리 가이드북을 쓰기에는 조금 네. 힘든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네, 발리 가이드북은 다시 나오기 힘들 것 같고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거기서 결혼식을 올린 적도 있었고 잠깐만요. 러시아에서. 결혼하셨다고요? 네, 시베리아에 가족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지금 얼핏 알기로는 미혼으로 알고 있는데 기혼이셨습니까? 아니 그 페이크 결혼식이었는데요. 가짜 결혼이요? 네. 아 이벤트처럼? 네, 이벤트처럼. 깜짝 놀랐네요. 네, 그래서 네. 시베리아에 있는 그 구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통 그 방식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교도요? 네. 구교도가 우리말인가요? 그러니까 올드 빌리버스. 그러니까 신교가 있고 러시아 이제 정교회를 믿잖아요. 네네. 근데 러시아 거기서도- 정교도 신교 구교가 있군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옛날에 그 구교도들이 네. 쫓겨나서 시베리아에 정착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옛날 방식 그대로 살고 있어요. 옛날 방식 그대로라면 미국의 아미시처럼 그렇게 전기도 네. 안 쓰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콜라 아니고. 마시고 다 그렇게 사는데 네. 하지만 옛날 방식을 많이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통 결혼식을 한번 체험을 시켜주는 결혼식 체험을 네. 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뭔지도 모르고 불려 나갔죠. 그래서 그냥 막 갔는데 갑자기 할머니들이 예쁜 옷을 막 입혀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러면서 있었는데 네. 수건 같은 걸로 감아주더니 터번 네. 같은 거 이렇게 머리 수건 같은 거 씌우면서 이제부터 너의 머리카락은 남편한테만 보여줘야 되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네. 그래서 갑자기? 남편? 나 결혼하는 거야? 남편은 돈 많아? 누군데? 라고 물어봤어요. 예, 남편 누구예요? 저희 차 운전해주던 드라이버였어요. 드라이버가 전통 복장으로 이렇게 갈아입고 쑥 네. 나타나는 거예요. 가이드도 극한 직업이군요. 네,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결혼식 올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셨어요? 네, 그러고는 이제 신혼여행은 다시 시내로 돌아오면서 끝났죠. 그렇군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나중에 물어봤어요. 나는 이번 결혼이 첫 결혼인데 너는 그동안 몇 번 했니? 이런 식으로. 한 20번? 더 했을 거예요, 아마. 그 그렇군요. 투어팀이 갈 때마다 하니까. 그분은 실제로 기혼자신가요? 아니면 네, 미혼이신가요? 애도 3명 있는 네. 그쪽은 이제 브리아트라는 민족이 있는데 브리아트? 브리아트 네. 남자였습니다. 음. 우리나라 남자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그쪽도 동양인 네, 브리아트는 그 한민족과 굉장히 닮아 있는 민족이어서 그렇군요. 딱 보면 그냥 한국의 누구 아저씨 같아요. 그럼 네. 시베리아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아시아 쪽에 가까운 시베리아였나 보죠? 네. 그렇군요. 하긴 시베리아가 굉장히 넓죠. 러시아 여행을 제가 자꾸 러시아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지금 푸틴과 그 러시아의 체제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지로서의 러시아의 매력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는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경우에는 동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서쪽까지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인종 구성이 계속 변합니다. 문화도 변합니다. 기후도 변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 민족 그리고 자연 같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서쪽으로 도착하면 다양한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전에 제정 러시아, 그 다음에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 그 다음에 혁명 이후의 러시아, 현대 러시아 그렇게 4가지 층의 역사를 볼 수 있어서 그렇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곳입니다. 언젠가 세상이 평화로워지면 네,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푸틴 푸틴의 망해라. 푸틴 망해라, 망해야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네, 러시아가 푸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푸틴의 러시아는 악의 축이 맞고요. 톨스토이의 러시아와 차이콥스키의 러시아, 네. 불쇼이의 러시아, 푸틴 망해라. 네, 심지어 러시아는 고양이가 서커스를 해요. 여러분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에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 고양이가 어떻게 서커스를 해요? 실제로 고양이가 서커스를 합니다. 모스크바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조련을 할 수 있다고요? 그냥 고양이를 한테 사람이 맞춰주는 건데 전체적으로. 하지만 고양이가 움직여요. 움직이도록 사람이 이제 맞춰주는 거긴 하지만 하기가 고양이가 무대에 있긴 해요. 생각해 보면 아주 큰 고양이를 호랑이나 사자라고 생각하면 네, 사장이나 호랑이도 조련이 가능하긴 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얼핏 생각하면 고양이가 훨씬 더 말을 안 들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사람이 다 네, 제공을 해줍니다. 아 그러면 네. 고양이 서커스가 아니라 고양이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서커스네요. 그냥 사람이 구르는 걸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재밌긴 네. 하겠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시민행된 열차가 잠깐 나왔으니까 너희 튜브에서 영상들로 보면은 보통 막 일주일씩 여럿이 타고 그러시더라고요. 작가님은 며칠 정도씩 열차에 탑승하셨습니까? 저는 처음 러시아에 갔을 때 50일 정도 여행을 했는데 50일. 네, 처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을 해서 네. 기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기차만 만약에 스트레이트로 타면 네. 6일이 걸립니다. 6일이라는 건 상페테르부르크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스크바까지 모스크바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한 9,000km 정도를 9,000km. 네, 6일간 논스톱으로 달리면 오. 그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서 다음 도시에서 3일 머물다가 다음 도시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열차를 타면 가장 짧은 구간은 12시간, 긴 구간은 뭐 3박 4일 그런 식으로 역에서 다음 갑니다. 역까지가 가장 짧아야 12시간. 네. 스케일이 다르군요, 역시. 불공국은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1행단 열차 얘기는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사실 오늘 적당 덕후의 콘셉트는 정효정 작가님을 여행 작가로 모셨다기보다는 프로 혼행러. 그러니까 주로 그동안 다니신 여행들이 거의 혼자 다니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랑 같이 간 적은 부모님 모시고 간 여행 빼고 있습니까? 짧게 뭐 2박 3일 일본을 친구랑 간다거나 그러기는 해요. 아, 남들이랑도 가시는군요. 네, 제가 친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네, 실크로드 6개월을 누구 데리고 가겠어요? 그렇죠. 네, 뭐 네. 가시겠어. 6개월 가자 그러면 누가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남편이라고 가겠어요? 해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편이랑 가면 더더욱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싸우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장기 여행, 신혼여행을 가시는 분들 요새는 꽤 있으니까. 근데 아, 또 잘 돌아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잘 모르는 분야 얘기여서 생각도 못 해봤어요. 네, 아 그런 세계도 있군요. 세상에는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알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혼자 여행을 다니신 게 결국은 그러면 원인은 솔로였기 때문입니까?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냥 혼자가 편해요. 지금까지 없었던 덕후의 새로운 장르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혼자 여행, 혼행의 덕후로 모셨는데 지금 보니까 나홀로 덕후가 아니신가. 그냥 평소에도 혼자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혼자 있고 싶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는 그룹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효정 작가님을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라서 그 그룹의 친한 분들도 몇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모임에서 라무요정님은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다고. 네, 그거랑 혼자 한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누구에게 귀엽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사교성이 높다. 남들에게 매력이 있다는 그 말과 등가 아닙니까? 네, 사교성이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항상 만나는 건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만나잖아. 그때 한 2-3시간 사교성이 있는 거지. 한 달에 몇 시간만 사교성이 있고 나머지는 사라진다. 평소에는 힘을 모으다가 그때 네. 반짝 있는 사교성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교성을 적금처럼 저축을 하시는군요. 네,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두고 있다가 그때 이제 잠깐 반짝 타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귀엽다, 사교성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네. 평소에는 그런 게 1도 없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실 때는? 그냥 누워 있어. 그냥 누워 있어요. 그냥 집에 이렇게 누워 있고 천장 보고 있고. 네, 대단히 죄송하지만 네. 최근에 비교적 일주일에 하루 일과를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후 2시 정도에 일어나고요. 네. 12시나 뭐 1시 네. 그쯤 일어나서 뭐 오후에 이제 처리할 업무나 네. 회의 같은 거를 하고요. 네. 보통 줌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거 싫으니까. 아니요. 그렇게 만날 일이 없고 요즘 줌으로도 다 일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새벽에는 주로 글을 쓰고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혼자 카페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 글을 쓰고 한 새벽 5시, 6시에 집에 들어와요. 주로 일을 밖에서 하셨다가 네. 새벽 5시, 6시쯤에 집으로 오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씻고 조용히 잡니다. 네. 온 방을 깜깜하게 하고 나름 루틴하네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오후에 일어나서 주로 태양이 떠 있을 땐 바깥에 나가지 않고요.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피부가 배국처럼 하얗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다 자외선을 사람 안 만나서 혼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피부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라모요정 정효정 작가님은 굉장히 러블리하신 분이고요. 사교성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약간 일종의 콘셉트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일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1시간이 아니라 30분.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2부에서 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2부에서 계속 이어볼게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1부 30분이 생각보다 금방 지나죠. 일부에서 제가 그렇게 한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일부가 지났다고 해서 조금 놀랐어요. 사실은 이래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런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적당 독해 컨셉이고요. 네. 아니 세상에 이런 방송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또 정신 승리를 하시는군요. 정신이라도 승리해야죠. 네, 화이팅. 예, 저도 별로 현실에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걸로 승리해야죠. 네, 그러면 그 마음에 조금 기대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네, 그래야 되는 그렇죠. 처지 아니겠습니까? 아, 갑자기 또 눈물이. 1부 마지막에서 정효정 작가님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에 잠깐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 귓가에 맴도네요. 아까 얘기한 게 뭔가를 찾아서 여행을 네. 떠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네. 결핍을 찾아서 만약에 사람이 행복하면 왜 굳이 밖에 나가겠어요. 이불 밖에 얼마나 위험한데. 근데 네. 굳이 기어 나가는 이유는 네. 뭔가가 이루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나한테 없어. 없는 그래서- 걸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난 왕비가 되겠어. 진심이시군요. 나의 결핍은 내가 정말 세상의 정점에 서야지 나의 결핍에 채워질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이제 떠났던 게 그런 여행이었고 네. 사실 처음엔 여행을 간 게 아니었거든요. 맨 처음 해외로 갔던 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네. 방송국의 막내 작가로 들어갔어요. 아이코. 네. 네, 아이코 소리가 나오겠지만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는데 이게 그렇죠. 방송국의 막내라는 포지션은 약간 도비 같은 겁니다. 거의 뭐 그 산호비와 네, 솔고노비 같은 거죠. 네, 거의 그런 느낌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생활을 한 2년 반 하고 나서 네. 애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걸 겪고 상태가 좋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다들 다 버티잖아요. 방송국에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버틴 사람이고 저는 이제 잘 못 버틴 케이스고 그런데 그래서 2년 반 정도 방송 작가 막내 작가로 그때 S모 방송국에 그때는 생방이 아니고 녹방이었는데 네. 아침 방송을 한 2년 반 하고 그리고는 이제 마음에 큰 병을 얻어서 이놈의 나라를 내가 떠야겠다. 네. 거기서 시작된 게 저의 여행이었어요. 저의 이제 첫 해외. 아, 그럼 출국. 그 전에는 해외 여행이나 나홀로 여행을 해보신 적이 없던 거예요? 그 전에는 뭘 했냐? 그때도 이제 방송 작가를 하다가 너무 네. 열받아서 제가 뭘 했냐면 혼자 절에 내려갔어요. 그때만 해도 여행을 안 해봤으니까 여행을 가서 어디서 자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근데 절에 가면 재워줘요. 기도하러 왔다라고 하면 그냥 대충 이제 사연이 있나 보다 하고 재워주거든요. 그 다음날 또 다른 절로 가서 또 절에서 자고 했던 게 20대 때 제가 했던 최초의 혼자 여행이었어요. 그때 홀로 여행도 뭔가 남들하고는 굉장히 달랐네요. 그때부터. 거기 가면 이제 보살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가면 이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시거든요. 절밥 맛있죠. 네. 그리고 나갈 때는 이제 도시락도 싸서 주세요. 어디 세상에. 가면. 네, 감자 같은 거 이제 챙겨서 주시고. 지금은 안 그럴 거잖아요. 예, 옛날이죠. 옛날이니까. 옛날에. 여기서 옛날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라모요정님의 연세를 조금 짐작될 텐데요. 네. 네, 얼굴은 아직까지 요정이세요. 요정이지만 네. 요정에게도 과거가 있답니다. 요정에게도 요정들이 보통 오래 사니까 네. 반지의 제왕의 갈라디엘이 뭐 작중 몇 살, 13,000살인가? 네, 뭐 그럴 거예요. 지금 한 1,500살 정도 살았습니다. 저는. 그럼 아직 그 요정 유년기.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방송 작가를 아예 그만두고 때려치고 아이 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때 이제 때려친다고 생각했죠. 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 대부분 처음 나갈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또 결국엔 돌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배운 게 도둑질이어서 그렇죠. 달리 갈 데가 없거든요. 결국엔 다시 방송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때는 두 번 다시 방송판으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네, 일본으로 떠났어요. 일본. 네. 유학 가신 건가요? 아니요, 유학을 갈 돈은 없었고 네. 그래서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갔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노동자의 위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외노자죠. 네,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생각해 보시면 해외에서 우리가 가도 마찬가지 대접을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네. 일본 워킹홀리데이에서부터
해외 생활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럼 일본 워킹홀리데이 얼마나 하신 거예요? 1년? 1년 했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계속 다른 곳으로 가신 거예요? 네, 일본에서 이제 돈을 좀 모았어요. 그래도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캐나다로 가서 네. 캐나다에서 한 9개월. 돈이 조금 남았는데 이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네. 인도에 갔어요. 인도. 왜냐하면 네. 인도는 적은 돈으로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아,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네, 네. 가성비의 나라입니다. 인도는. 그렇죠. 가성비 최고 네, 나라죠, 네. 여전히. 다가 다시 또 한국에 들어와서 방송 작가를 하다가 또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로 가서 호주에서 이제 2년을 있다가 왔는데 호주에서 오래 계셨네요. 네, 그때는 이민을 갈 생각으로 아예? 네, 아예 회사에 거기서 그쪽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이민을 할 생각으로 2년 가고 이런 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외국에 갔다가 한국에 와서 또 방송국 일을 하다가 또 외국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약간 이거 역마살? 네, 그렇죠. 어른들이 말하는 딱 전형적인 역마살인데 네. 왜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막상 나가 보니까 그냥 몸도 마음도 너무 편했어요. 물론 힘들어요. 외노자니까. 네. 일본에서는 제가 백화점에서 뭐 물건도 팔고 접시도 닦고 접게까지? 그 정도면 일본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셨단 말씀이신데? 처음에 일본에 갈 때는 일본어가 리무진 버스 타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도만 익히고 갔어요. 리무진 버스 놀이바 도코 데스까. 지금 여기서 일본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라무 요정님의 고향이 경상도다. 일본어 네. 말에서 억양이 그대로 드러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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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상대방이 네. 대답을 해도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상대방이 손가락을 가리키면 일단 거기까지 가요. 네.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 붙들고 또 물어봐요. 생존력 있으시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에서 처음에 네.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지냈고 네. 꿈을 꿔도 일본어로 꿔야 되고 그 정도까지? 네, 하다못해 내가 접시를 하나 깨도 그걸 일본어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존력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때 일본어가 확 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이어서 근데 다 남자들이었어요. 네. 그 상황에서 그때 문제점이라면 남잣말을 계속 배웠습니다. 일본어는 이제 여자들이 쓰는 말이 있고 남자들이 쓰는 말이 있는데 억양뿐만이 아니라 단어도 다르죠. 네, 네. 약간 이제 야쿠자스럽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라디오여서 여러분이 제 얼굴을 못 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정님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로 해맑게 굉장히 해맑게 남자들이 쓰는 말을 쓰고 다녔어요. 인기는 더 좋으셨겠어요. 근데 지금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깔깔깔 웃으니까 왜 웃지라고 생각하면 정확히는 남자 말이라고 했지만 약간 아재 말투 비슷한 거였겠죠. 네, 네. 거기서 알려준 것들 재밌으라고 일부러 나쁜 말 같은 것도 많이 알려줘요. 우리도 왜 외국인들한테 그쵸. 욕 알려주고 네. 이런 것처럼 네, 흑역사를 많이 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굉장히 해외 생활이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즐거우셨군요. 실제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요. 그게 약간 사연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두통이 되게 심했거든요. 두통은 흔히 천재들이 앓는 고질병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제 생각엔 마음병인 것 같아요. 약간 신경적으로 예민하고 그래서 생기는 병인 것 같은데 하루는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갑자기 점까지 나오나요? 네, 저는 오컬트적인 현상에 굉장히 관심이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너 13살부터 머리가 아팠지? 딱 물어보는 거예요. 뭐 대부분 머리 아프면 옛날부터 아팠겠죠. 네. 근데 정말 제가 13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낚이셨군요. 네, 네. 낚였습니다. 네. 너는 영이 너무 맑아서 조상신이 괴롭히는 거니까 네. 해외 나갔다가 30살이 넘어서 들어오면 머리가 안 아플 거다. 그 머리를 아프게 하는 조상신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같이 이동을 못 하시는군요. 네. 아무래도 이 땅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령인가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표를 사실 만한 돈이 충분하지 않지 않을까. 저희가 제사장에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네.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조상신이면 조상신답게 로또 번 하나 불러주면 될 것이지. 왜 그렇죠. 괴롭히고 뭐 난린지. 선산에 묻혀 있는 금이나 네네. 이런 거. 네. 근데 제 조상신은 이상하게 저를 괴롭혔나 봐요. 네. 근데 실제로 해외 나가면 머리가 안 아팠어요, 제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뭐 물론 이제 한국에서 괴로운 기억들이나 힘든 기억들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가면 그게 사라지는 건 실제니까 네. 몸에 일어난 변화니까. 네, 그리고 다시 또 한국에 들어오면 또 시름시름 아프고. 진짜요? 나가면 괜찮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주기적으로 조금 아픈 게
아니 그러면 그 코로나 3년 동안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나가줘야지 이제 네. 덜 아프고 그렇습니다. 풍토병 같은 거예요. 한국에 오면 몸이 아파. 네. 기력이 없어서 잘 걷질 못하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걸 잘 못하고 실제 그 정도까지요? 네, 그래서 집에 혼자 있으면서도 기어서 이렇게 다녀야 된다거나 약간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게 지금 산티아고도 800km 걸으셨잖아요. 한 달 네, 동안. 그거 체력이 좋은 사람들도 한 달 동안 800km 걷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도 네. 거기도 몇천 킬로 굉장히 네. 힘들게 여행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거기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더군다나 여행할 때 힘든 피지컬적으로 육체적으로 네. 힘든 나라 꼽으라면 인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인도도 그렇게 여행하셨고 그럼 거기까지만 들으면 그러니까 근력은 조금 떨어져도 기본적인 체력 네. 이런 거 굉장히 좋으신 분 같은데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기력이 없어서 집에서 기어다닌다는 게 이거 과장 아닙니까? 집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기어다니거나 혼자 네. 이렇게 있는데 네. 네, 그러다가 공항만 가면 그때부터 몸에서 힘이 막 솟아요. 잠깐만 공항도 한국이긴 한데. 아니 기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비롯된 병인 것 같습니다. 조상신이 괴롭혀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서 머리가 아팠던 거고 그래서 나가면 그런 스트레스 요인에서 해소가 되니까 안 아팠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무언가를 찾아서 여행을 떠났다라는 게 여기가 아니라 세상 어딘가에 내가 있을 곳이 있을 것 같아. 세상 어딘가에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똘똘아 다녔던 게 20대의 제 여행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은 크게 변함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그냥 현실의 삶에 만족하고 잘 지내고 삽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 해외로 나갔다는 얘기는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가족이 전혀 없네. 아니 고향에 부모님도 잘 계시고요. 네. 가족들도 잘 있지 않습니까? 네, 큰 문제 없는 행복한 4인 가족 체제로 네, 그러니까요. 네, 자라왔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이 방송 부모님이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누군가의 딸 아니면 누군가의 선배, 후배라면서 이런 책임감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해외에선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없이 그냥 나만 책임지면 되죠. 그냥 뭐 외노잔데 알게 뭐야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야 되라는 부담감 없이 이제 다닐 수 있어서 해외에서 이제 마음이 편했던 것 같고요. 그게 네. 이게 질풍노도의 20대를 그렇게 보내고 30대가 되니까 그런 게 조금 잦아들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아까 이제 점쟁이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실제로 네. 점쟁이가 30살이 넘으면 머리가 안 아프다고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잊어먹고 지내다가 37이 돼서 그때 이제 제가 첫 책이 나왔거든요. 지금 시원하게 나이를 오픈하시는 건가요? 어머, 나이는 37보다 더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뭐 그런 게 뭐 부끄럽나요? 부끄러우세요? 피디님? 아니요, 자신 나이가? 아니 저도 뭐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나이 정도야 뭐. 근데 나이는 민감 정보, 개인 정보니까 오픈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요. 한 뭐 몇십 년 전에 37이었어요. 그게 뭐 대수인가요? 네, 네. 그래서 첫 책이 그때 나왔는데 멋지다 저게 좀. 와 박수. 브라보. 네. 그때 첫 책이 나왔는데 네.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점쟁이가 37살에 첫 책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진짜로요?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책 낼 생각이 없던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책은 무슨 책이야라고 생각하고 생각도 안 썼는데 책이 나왔더라고요, 정말로. 그 점쟁이 말이 맞았나 봐. 근데 무의식이 기억하고 있던 거 아닐까요? 나는 그럴 수도 37살 있죠. 책을 내야지. 그럴 수도 있. 그런 식으로 무의식이 기억을 하고 있다면 전 50세에 떼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와 얼마 안 남았다. 와, 네. 점쟁이가 그랬어요. 친하게 네. 지내야지. 네. 얼마 안 남았다고 이렇게 까는 겁니까? 아니 아까 시원하게 오픈하셨길래 아니 그 37은 많이 남았다. 과거에 언젠가잖아요. 다시 할게요. 와 많이 남았다. 좀 빨리 부자 되시면 안 돼요? 늦었어요, 피디님.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지상파 방송이니까 방송심의 때문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정효정 작가님의 개인적 경험을 재미있게 각색한 겁니다, 여러분. 정 작가님도 진지하게 조상신이라거나 무당의 말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역시 방송을 잘 아세요. 방송 작가를 하시는 분이라서.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 하시면서 그 일본에서는 비교적 잘 지내신 것 같은데 호주 네. 같은 데는 사실 워킹홀리데이 하면 워킹홀리데이 와 휴가를 보내면서 일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덜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런. 사실은 중노동이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죠. 남들이 찾아가지 않는 오지 중에 오지를 가서 어떤 일 하셨어요? 일단은 호주에서는 사실 후반부여서 호주에서는 여행사에서 일을 했고요. 오 다행입니다. 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일본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오. 네, 그땐 여행사에서 일했는데 네. 호주를 가기 전에 캐나다를 갔어요. 캐나다요? 거기서는 이제 몸으로 네. 때워야 됐었는데 그렇게 몸이 그렇게 피지컬이 좋지는 못해요. 그렇죠. 여리여리 네. 하시죠. 농장에서 일을 할 때 농장에서 농장 전력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유형.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그 캐나다에서 이제 밴쿠버 지역에 가면 네. 밴쿠버 옆에 밴쿠버 아일랜드가 있고요. 있죠. 네, 그 밑에 걸프 아일랜드라고 음.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 섬들을 떠돌아다니면서 음. 농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농장 전력이 일도 도움이 안 되셨고 근데 안 쫓겨나셨어요? 쫓겨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반가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농장에서도 네. 그런 와일드한 생태계에 처음 있어봤으니까 한국이랑은 전혀 다르게 한국보다 먼지도 많고 지저분하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가자마자 아프다든지 잠깐만요. 나가면 안 아프다 그랬는데 몸이 머리를 안 아픈데 몸이 아프셨구나. 네, 그러니까 한국에선 그렇게 먼지를 많이 겪을 일이 없어요. 그 정도로 먼지가 많습니까? 네, 아무래도 시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 위생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처럼 멸균된 환경에서 있다가 캐나다 시골 같은 데 가면 바로 이제 습격을 받아서 아프거나 사실 한국이 위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나라다 보니까 한국에 그쵸, 있는 사람들이 인도에 가면 일단 아픈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저도 인도 가면 아무리 길어도 5일 안에 네. 물갈이 시작합니다. 네, 없던 박테리아 한국에는 없던 그쵸. 병균이 네. 공격을 하니까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감기에 걸려 쓰러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정도까지 쓰러질 정도까지요. 네네. 그러고 이제 적응을 해도 그렇게 뭐 큰 도움은 안 됐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데 가면 홍일점이거든요. 그렇겠군요. 네, 네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진짜. 이제 다양한 일을 도우면서 지냈습니다. 보내주신 스크립트에는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었어요. 그대로 네. 읽어볼까요? 사람 때문에 위험했던 적은 없었는데 씨, 숫, 염소 때문에 죽을 뻔한 적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염소를 키우는 농장이었어요. 네, 근데 염소가 커봐야 뭐 강아지만 하잖아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흑염소의 경우고 네. 이제 외국에는 밀킹 고트라고 해서 네. 그 염소 젖을 하는 염소 종류가 있습니다. 걔들은 당나귀보다 조금 그쵸. 가는 예. 그렇죠. 거의 송아지보다 좀 더 크죠. 네, 맞아요. 네, 그 정도의 이제 네. 고트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 젖을 짜는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염소 치즈 기가 막히긴 한데. 맛있죠. 네. 네. 거기가 이제 주로 밀킹 그러니까 젖을 짜는 염소들은 암염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염소는 어렸을 때 태어나면 쓸모가 없으니까 고기로 팔아버려요. 아이고. 그리고 암염소만 남겨놔요. 네. 그리고 암염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순염소가 딱 한 마리 있어요. 번식을 위해서. 네, 번식을 위해서 한 마리 남겨두는 순염소가 있어요. 일단 말만 들어도 걔가 피지컬이 제일 좋은 놈이겠네요. 네, 피지컬이 좋은 애가 순염소가 딱 한 마리 있고 나머지는 네. 다 여자들이에요. 암염소들이 있는데 이제 밥을 주는 거 이제 제가 주러 가거든요. 하루는 아침에 그 밥을 주러 갔는데 도발적으로 저를 확 쳐다보더라고요. 얘가 왜 이러지 하면서 밥을 주고 오는데 얘가 갑자기 저를 공격을 해서 머리로 들이받았어요. 어이고. 제가 넘어졌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몇 번 밟혔어요. 염소한테. 심지어 그 염소가 발전기가 온 거예요. 염소가 발전기가 왔는데 사람을 공격한다고요? 네. 그냥 공격성이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거 강아지들이 마운팅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연이 있냐면 순염소는 발전기가 왔어요. 네. 근데 거기는 암염소들은 아직 발전기가 안 왔어. 이게 시간차가 음. 약간 있었던 거예요. 네. 걔네들의 발전기가 여름에 오거든요. 네. 그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오는데 암염소들은 아직 안 왔어요. 네. 그 농장의 여자는 나 하나야. 제 페로몬에 그 염소가 반응을 한 거예요. 사람 페로몬에 동물도 반응을 하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울면서 네. 염소한테 치워가지고 밟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바다에 깔려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눈에 딱 들었는데 세상에. 염소의 그것이 네. 여러분 염소가 그 성적으로 흥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염소는 볼 일이 없죠. 사람이. 그렇죠. 네. 저는 그걸 보고 왔습니다. 약간 말 비슷한가요? 근데 좀 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충격적이긴 하겠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걸 제가 네. 봐서 얘가 저는 얘가 이제 저를 공격하려고 네. 한 줄 알았는데 덮치려고 저한테 흑심을 품은 거였더라고요. 말도 안 돼.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울면서 사실 너무 몸도 많이 다쳤고 네. 밟혔으니까 너무 이제 놀래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농장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그 염소가 너한테 발정을 한 거다. 세상에.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아니 나는 사람이고 걔는 염소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네. 농장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human always ready.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번식에 준비가 되어 있다. 말 그대로 왜냐하면 always ready. 사람은 따로 발전기가 없어요. 우리는 1년 365, 24시간 오케이인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염소는 딱 그 시즌만 브리딩 시즌이라고 해서 음. 발전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레디하기 때문에 걔가 너한테 반응을 한 거다. 아니 그럼 그 농장 주인도 그런 사고가 자기 농장이거나 다른 데서도 빈번하게 있는 거를 알고 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빈번하다기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그런 농장이나 그런 생태계를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럼 초보 헐리데이 초보 워커한테 외노자. 초보 외노조한테 노티스는 해줄 수 있죠. 이건 네,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한다. 근데 그때는 이제 그쪽도 이제 브리딩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나 봐요. 브리딩이 오면 이제 교체를 했을 텐데.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야생동물이나 그런 거 연구하시는 그 여자 학자분들에게도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좀 위험하게. 그러고 보니까 제인구달의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네. 자주 나오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동물의 페로몬은 다 같다는 거. 하긴 인간도 동물이니까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간이지만 동물의 하나였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의 교훈을 얻었죠. 뭐요? 어떤 거? 그냥 인간이든 동물이든 조심하자. 방심은 금물. 네, 사실 인간이 더 훨씬 위험하긴 합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동물도 위험하더라고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위험하군요. 네, 방심은 금물이라는 교훈을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여성이 혼자 여행 다니는 거는 건장한 남성이 다니는 것보다는 물리적으로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많을 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안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하나도 안 위험하니까 너희가 진취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라 막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런 것들을 사실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느냐 그걸 가늠해 가면서 다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 여행하시는 분들도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다니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야죠, 당연히. 그 우리나라가 치안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요. 새벽 3시 반에 인적 없는 동호대교 아래에 굳이 혼자 앉아 있는 건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좋지 않습니다. 동호대교 아래에 누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너무 얘가 구체적이어서.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굳이 누굴 떠오르지 마시고 네. 예, 새벽 3시 반도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 사람이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네. 라는 걸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는 한국에서도 위험한 일이고요. 그건 남성 여성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든 여자든 새로운 곳에 가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아이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네, 현재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정보를 들으면서 특히 여자분들은 먼저 그 지역을 여행한 여성분들의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그거를 핸들링할 수 있는지를 그렇죠. 생각을 하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에 대한 확신, 보장이 없다면 일단은 여행지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죠.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관광객이다 보니까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좀 그렇죠.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남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뭐 으슥한 골목을 혼자 다니지 말라 이런 것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금기라던가. 네, 그리고 꼭 수영하지 말라는데 수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객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면. 그러니까 그게 소셜 미디어가 문제 같아요. 거기 인증샷 하나 남기겠다고. 네, 네. 굳이 목숨을 걸어가며 그런 얘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일 방송에서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느덧 벌써요? 2부도 다 끝나버렸어요. 아, 그래요? 저는 염소 얘기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일 방송 예고를 조금만 해주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도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인도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토탈 6개월 정도 여행을 한 것 같아요. 인도는 정말 인크레디블 인디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 원하시든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크레디블 인디아는 실제로 그 나라 관광청에서 미는 네, 네, 말이죠. 그렇죠. 근데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예요. 저는 인크레디블 이렇게 들려 인도가 인크레디블이 아니라 언빌리버블이에요. 놀라운 인디아. 뭐든지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일은 그런 인크레디블한 인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